우표 수집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지각 없이 시작합니다. 네. 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 이슈를 순서대로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제 며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니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먼저 맞으라 한번 국민의힘에서 던졌지 않습니까? 요건 어떻게 결론 났나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아니 뭐 결론 난 거는 아니고 이 대통령 먼저 맞으라 그런 건 백신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라 이런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내가 먼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휴대폰 올리는 것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역대 뉴스 공장에서 휴대폰 소리였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하지 못했다고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뭐 백신 후진국이다 이렇게 힐난을 하다가 정작 구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대통령 먼저 맞으라고 해서 맞으면 그 다음엔 또 뭐 할까? 새치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 불안감을 부추기는 건 저는 정말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백신 문제는 누가 맞든 우리 국민이 맞아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좀 대통령이 선방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보이는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못 맞는다면은 이 소위 의료계통에 지금 백신을 관장했던 책임자 정도라도 먼저 맞아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금 불확실성과 염려하고 불안한 것을 다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정치 논쟁으로 갈 건 아니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 백신 쪽에 관계를 했었던 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솔선해서 맞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도라고 보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걸 회피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좋은 상황은 못 됩니다. 그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접종 동의율이 우리나라도 93%, 9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세계 첫 접종한 사람이 영국에서 있었는데 90대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처음 접종한 사람은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간호사가 맞았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의료진, 일본은 도쿄 의료원 원장 이런 분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맞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자꾸 피해간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먼저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백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거기 불안하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작년에 백신 처음 시작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급하게 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럴 때 백신 못 구했다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꼴찌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제대로 무능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껏 구해가지고 5,600만 개 구했을 때도 그때도 부족하다고 막 난리치던 분들이 정작 맞으려고 하니까 불안하다. 계속 정쟁만 양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걸 가지고 불안까지 끼워 넣어서 하는, 그리고 대통령까지 끼워 넣어서 정쟁 대상으로 삼는 정당은 전 세계에 국민의힘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남아프리카 대통령들이 솔선해서 맞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성급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알고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70% 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터지니 그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잘 모르면은 실무자한테 맡겨야지. 그냥 큰 소리 쳐놓고 지금에 와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뭐 선망 검역이라고 했는데, 그래 검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치료제인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후진국이라고 어느 나라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33개국 나라 중에 제일 하위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백신 이제 내일부터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방하고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고 또 이 약에 대해서 주사 약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이 누구라도 먼저 나와서 팔뚝 내놓고 내가 좀 맞겠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있는데 실험하겠다고 한다면은 아니 제가 난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로 문제를 나는 그 심하게 얘기하고 싶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자꾸 대통령은 백신 의원께서 불안감이 그렇게 커지면 그렇지. 백신 불안감이 커지면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불안하지 않거든요. 94%가 이미 접종에 동의했고 그래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임상 결과에서도 안전하다고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없는 불안감을 부추겨서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문제다. 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이스라엘 총리나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이런 분들이 먼저 맞았는데 네. 그건 백신이 초기에 들어올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백신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0.1%만 불안감을 의심이 주는 돼도 0.1%만 의심이 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 이상이 지금 염려하고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다면 여기서는 설선수범에서 책임자가 의료 쪽의 책임자나 백신 쪽의 책임자가 팔뚝 내놓고 내가 맞겠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나는 다른 나라에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논쟁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정말 그 국민의힘은 참 대단한 정당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사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에서 파업할 수 있다. 요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는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국민이나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도 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믿는 건 의사를 믿는 건데 의사분들께서 백신이 이제 왔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익 부분에 연계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단 의료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런 그 강론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로 지가 방금 얘기했던 소위 의료 사고 문제가 아닌 것들을 전부 싸잡아서 의사들의 면회를 취소하는데 제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래서 아마 그 부분에 항의를 하고 자기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홍문표 의원님 제가 좋아할 만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역시 이제 이 법은 변호사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이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면허가 이제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하게 되거든요. 취소란 말이 안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는데. 한시적으로. 근데 이제 의료인들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000년에 의학 분업을 하면서 그때 의료인들의 불만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걸 없앴던 건데 이걸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문제 나오고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은 의사 심기만 건드리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어떤 거냐. 저는 안철수 대표나 김정인 위원장이 이렇게 기득권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서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 거기에 11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11개 조항은 우리가 아는 이제 뺑소니, 음주, 뭐 무면허 이렇게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그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교통사고는 여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2008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한 거 보니까 11,000건 중에 5.4% 정도만 금고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마치 다 그 면허 취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은 지금 5.4% 네. 밖에 혜택이 거기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나 어떤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진짜 바르고 거기에 대해 전문적 지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호감을 가지면은 의사도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멍해를 많은 11가지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놓으니까 이 많은 그 환자들이 불신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다운 일만 하면은 그걸로 모든 걸 결론을 지고 참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타 부처에서 잘못된 거를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거를 여기다 적용하니까 환자들이 도덕적인 문제까지 또 물어가면서 무슨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술에서 또 의사 선생님이 업무 중에 과실이 있다든지 잘못된 거는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일상생활에서 문제됐던 것까지 여기다가 적용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그 사안 아닙니까? 보통은 벌금을 한다거나 또 경미한 사안은 경미한 대로 처리를 하죠. 금고 이상의 형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뺑소니 음주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전문직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 그거를 그 면허가 박탈되게 돼 있거든요. 취소되게 돼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박탈합니다. 네,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영구 박탈 아니죠. 그렇게 되는데 의사만 빼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한시적으로 박탈함으로 해서 의료인의 그 위법 행위를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그 합의할 때 제가 그 상황을 왔는데 독소조항은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지금 얘기는 독소조항.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고치지 않고 같이 가버리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백신이라는 문제를 조금 좀 슬기롭게 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는 건데 범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그 의료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의협에서 백신을 못 놓겠다. 정말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의사도 그렇고 간호원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렇게 못 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놓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도 놓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협이 이건 매우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국민들 이건 협박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국민을 협박한 일인데 이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나온 이야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 집권당에서 이 강론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세요. 그러고서 하자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거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에도 독소조항은 주장을 했어요. 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합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정도는 독소조항이 아니고. 아니 그건 좀 잘 모르시는데 교통사고 처리 뭐 이런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이게 가다가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세 개 독소조항은 제기했던 겁니다.
의사들이 그때도 반발을 했고. 충분히 이 사안도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하시고. 그래. 자, 한 가지만 더 양쪽에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그 당내 경선이 바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을 얘기하는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가 이제 큰 과제 아닙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궁금한 것이 누가 이제 뭐 나경원 후보 아니면 오세훈 후보 둘 중에 한 분이 유력한 상황인데 누가 되든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승산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네, 길게는 말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열린우리당하고 후보 단일화뿐 아니라 그 조정훈 시대정신 대표와도 단일화를 시간이 하자. 매우 촉박한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열린민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린민주당. 그래서 그 3월 1일까지는 후보를 정하고 예. 그리고 3월 8일이 국회의원 사퇴 시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진애 두 분 다 비례대표라서 김진애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네, 김진애 의원은 이제 박영선, 박원순 모델 2011년에 했던 그 모델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배심원 판정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협상 중입니까? 네, 김진애 의원이 말씀하신 열린민주당이 제안했던 방식을 잘 감안해서 협상을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정훈 시대정신 대표는 정책 경연의 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세 분이 단일화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방법을 정해야죠. 기본은 세 분이 다 같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분 다 함께 토론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제가 남해당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 의원이나 또 김 의원 또 뭐 열린우리당 등등 뭐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 여론이 0.1%도 안 나오는 분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 0.1%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아니다. 0.2 나온 분이 최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1%, 없고 2%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략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갖는 대로 우리 당의 후보나 안철수 뭐 후보가 이제 결국 3월 5일이면 다 끝납니다. 예. 자체적인 게. 그럼 그 후에는 우리가 국민의힘 일정은 3월 5일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아마 대표는 그쪽에 그 먼저 끝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것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제 그때 시작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봐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대충 3월 10일이면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5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지금 거의 다 뭐 나왔는데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은 5일 날 결정하고 10일까지는 결론 낸다. 결론을 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5일 만에 굉장히 더 촉박하네요, 국민의힘. 빨리 해야죠. 결정은. 예. 예. 승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사는 뭐 무조건 이기는 거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는 이번에 보면 저희의 단일화는 이게 그 노선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특히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는 아주 멋진 단일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의힘 단일화는 그야말로 자리싸움 단일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악담으로 굉장히 좀 그 찡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되긴 매우 어렵다. 아니, 뿌리가 같은데 단일화를 왜 합니까? 네? 국민 보여주기식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죠. 하니까 그거 따라하는 것밖에 더 돼요.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 정책의 차이를 잘 조절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성격과 좀 정책이 편한 삶으로 가게 할 다른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를 하는 게 단일화지. 지금 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대 단일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로 모으는 게 단일화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민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